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기가 막힌 앱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 있으시죠? 근데 코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리가 아파오죠? 괜찮아요. 오늘은 바로 그 코딩 한 줄 없이 AI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앱 설계도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이 바로 건축가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지도 몰라요. AI한테 야, 앱 하나 뚝딱 만들어봐. 이렇게 그냥 툭 던졌는데 결과물은 완전 엉망진창. 이 슬라이드에 나온 말 그대로예요. 이미지 업로드는 안 되고 공유는 뭐 거의 재앙 수준이고. 근데요, 이게 AI 탓이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저의 그리고 우리의 애매모호한 요청이었던 겁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그냥 앱 만들어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건축가한테 가서 저기요, 그냥 멋진 집 하나 지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방은 몇 개 필요한지, 부엌은 어떻게 할 건지 아무것도 말 안 하고요. 상상이 가시나요? 앱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도 명확한 설계도가 없으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생각일 뿐이에요. 자, 보세요. 왼쪽처럼 그냥 글쓰기 앱 만들어줘 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면요. 결과물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끝이 없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사용자가 글을 어떻게 쓰고 저장하고 공유할지 명확한 설계도를 딱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착착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차이 엄청나죠? 자, 그럼 이 중요한 설계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고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API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벌써부터 막 기술 용어 나온다고 겁먹지 마세요. 전혀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설계도인 API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앱이 어떻게 작동할 건지 그 규칙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죠. 아니,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름도 길다. 이 API라는 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 카페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메뉴판이 있죠? 우리는 그 메뉴판을 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직원은 그 주문을 받고 정확하게 커피를 만들어줘요. API가 바로 그 메뉴판이에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요청들을 딱 정해놓은 메뉴판인 거죠. 글쓰기, 글 삭제하기 같은 메뉴들이요. 그래야 앱이 혼란 없이 주문대로 착착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이 앱 메뉴판 AI랑 어떻게 만드냐고요? 자,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사용자가 우리 앱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그냥 쭉 적어보는 거예요. 색을 쓰기, 쓴 글 지우기, 댓글 달기 이런 식으로요. 둘째, 이 목록을 AI한테 주면서 이걸로 API 설계 좀 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셋째, AI가 알아서 기술적인 메뉴판을 쫙 만들어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말로 썼던 색을 작성하기가 포스트 슬래시 다큐먼트라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 용어로 딱 바뀌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아이디어가 실제 코드로 변환되는 마법 같은 첫 단계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설계도는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이에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인데요. 이건 우리 앱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또 뭘까요? 이것도 아주 쉬운 비유로 한 번에 이해시켜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앱의 아주 똑똑한 정리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 옷은 옷장에 넣고 책은 책꽂이에 꽂아두잖아요. 그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 서랍에, 글 내용은 글 보관함에 이렇게 착착 종류별로 정리해서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겠죠? 이 정리함을 만드는 것도 API랑 똑같아요. 아주 간단한 3단계입니다. 첫째, 우리 앱이 저장해야 할 정보가 뭔지 쭉 나열해요. 사용자 이메일, 글 제목, 첨부 파일 이런 것들이요. 둘째, 이걸 AI한테 주면서 이 정보들을 담을 정리함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아주 체계적인 정리함 구조를 뚝딱 만들어줍니다. AI한테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있잖아, 내가 저장할 게 사용자 정보랑 글 정보, 그리고 첨부 파일이거든? 이걸로 데이터베이스 정리함 좀 설계해 줄래? 어때요? 하나도 애매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죠? 그러면 AI가 이런 식으로 실제 코드를 뱉어내요. 유저스라는 이름의 사용자 정보 정리함, 그리고 더큐먼츠라는 이름의 글 정보 정리함을 만드는 코드예요. 보세요. 우리의 명확한 요청 하나가 이렇게 강력한 결과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관계라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사용자가 글을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사용자 정리함이랑 글 정리함을 서로 연결해 놔야겠죠? 그래야 이 글은 누가 썼지? 하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마치 어떤 작가가 어떤 책들을 썼는지 연결해 놓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이 두 개의 설계도, API라는 메뉴판과 데이터베이스라는 정리함이 실제로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민수 씨가 있다고 칩시다. 민수 씨가 우리 앱에 처음 가입을 하고 오늘의 기분이라는 글을 써요. 사진도 한 장 첨부하고요. 일단 임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글을 다듬어서 최종 발행을 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단계에서 민수 씨가 글을 다 쓰고 저장 버튼을 딱 누르는 그 순간 앱은 우리가 만들어둔 API 메뉴판을 보고 post/document, 즉 새로운 글을 저장해 라는 주문을 외칩니다. 그럼 이 주문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정리함에 전달돼서 민수 씨의 글이 안전하게 착 하고 저장되는 거예요. 아하,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과 AI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건축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지을지 큰 그림과 비전을 제시하는 건축가예요. 사용자가 뭘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AI는 그 설계도를 받아서 튼튼하게 벽돌을 쌓아 올리는 아주 유능한 건축업자가 되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만들게 될 앱의 퀄리티는 여러분의 질문 퀄리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냥 앱 하나 만들어줘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런 사용자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할까요?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코딩 전에 구조를 설계하는 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도를 챙기는 것과 같아요. AI는 정말 똑똑한 최신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갈지, 그 목적지를 정하는 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바로 운전대를 잡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머릿속 아이디어를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설계도를 그리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그 설계도가 쥐어져 있어요.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